커피가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준을 잡고 나면요 로스팅이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탈리아 커피에서 중요한 요소를 뭘로 보냐면 라고 봅니다. 이탈리아 커피는 기준으로 많이 로스팅을 합니다. 생두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열량을 줄 것인지. 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오늘은 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커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인 이제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마인커피 로스터즈 대표 권보성이고요. 디마인커피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에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카데미,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챔피언도 디마인 커피에서 나오실 만큼 이탈리아 커피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로스터 토크에서 처음 다뤄보는 이탈리아 커피 로스팅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탈리아 커피가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요즘엔 그냥 일반 그 미국이나 유럽식의 이제 SCA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탈리아 커피 로스팅이 그런 로스팅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저도 한 10년 이상 이제 이 커피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을 좀 봐왔는데요. 한국 커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리스타들이나 로스터들이 굉장히 좋은 생두로 좋은 맛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세계대회에서도 많은 결과들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과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탈리안 로스팅과의 차이점을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떤 커피는 생두 중심의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생두를 좋은 향과 좋은 맛을 낼 수 있느냐, 최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아졌고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현하는 것들은 사람 중심의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탈리아 커피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탈리아 커피를 마시면서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커피를 배우게 된 것도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커피를 즐기면서 알아갔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 커피는 단순히 생두를 맛있게 볶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탈리아 커피가 지역마다 좀 맛이 다르거든요. 남부 지역 사람들의 어떤 커피의 색깔이 북부 지역보다 조금 더 톤이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다크 초콜릿 아니면 뭐 스파이시하고 비터니스한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북이니까 나름의 기후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기후의 차도 좀 있죠. 그리고 아마 그 기후의 차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나 환경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음식을 즐기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커피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탈리아 커피에서 중요한 요소를 뭘로 보냐면 블렌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좋은 생두의 싱글 커피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매장엔 참고로 싱글 커피가 거의 없습니다. 필터 커피도 저는 블렌딩을 위주로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객들이 원하는 맛을 한 가지로 낸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은 블렌딩을 통해서 되게 다양해질 수 있고요. 이탈리아 커피에서도 블렌딩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블렌딩을 통해서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생두의 맛이 100% 잘 발현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퀄리티가 좋은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탈리아 커피에서는 블렌딩입니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탈리아 커피를 하면서 선블렌딩, 후블렌딩 할 수 있지만 그게 조화로우냐에 따라도 선블렌딩을 하느냐, 선블렌딩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커피를 기술적으로는 면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색깔을 내는 건 알겠는데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요. 이탈리아 커피는 밀도를 기준으로 많이 로스팅을 합니다. 생두가 어떤 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열량을 줄 것인지, 어떻게 블렌딩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두적인 측면에서는 밀도를 기준으로 로스팅을 한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연 때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을 얼마만큼 잘 블렌딩을 통해서 구현해낼 것이냐. 이것이 이탈리아 커피가 기존의 커피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표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탈리아 커피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잘 겨냥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로스팅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렌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에 따른 거는 이제 좀 밀도감을 많이 체크를 하신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시네요. 이탈리아가 아주 낭만이 있는 맞습니다.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스포츠 같은 경우도 위대한 선수 11명보다 좋은 하나의 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글에 적어놨는데 네. 제가 말하지 못했던 걸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로스팅 자체를요, 그냥 하나의 어떤 개성, 강점이라기보다는 팀워크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피를 할 때에도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커피를 넣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적으로. 하지만 그 개개인의 것들이 얼마만큼 잘 조화로우냐에 따라 사실은 폭발적인 기능들이 생기거든요. 이 이탈리아 커피의 블렌딩의 핵심은 좋은 걸 갖다 써야 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조화로우면 그 조화로움 속에서 생기는 시너지가 굉장히 엄청나다. 그래서 좋은 선수 11명보다 조화로운 선수 11명이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가 사실 이탈리아 커피의 핵심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사실 저도 사랑합니다. 또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구간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구간이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로스팅 할 때 시작부터 옐로우 구간까지의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커피의 가이드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로스팅하는 방식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밀도거든요. 네. 생두의 밀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두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도 있지만 어떤 상태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이나 밀도에 따라 프로파일이 달라지잖아요. 부드러운 생두와 좀 딱딱한 단단한 생두의 특성에 따라 로스팅을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의 단단한 것과 무른 것들을 접근할 때에 초반 화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투입 온도 되게 중요하고요. 투입 온도에서 옐로우까지 열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구간에서의 열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가 사실 로스팅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한다면, 브라질이라고 예를 들면 브라질 커피는 이제 밀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화력에 넣지 않는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옐로우까지 구간을 저는 보통 12kg 이하의 기계들 기준입니다. 보통 5분에서 7분 사이에 오게끔 합니다. 반대로 단단한 콩, 하드빈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4분에서 한 6분 대의 구간을 나눠 놓습니다. 그 가이드 안에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커피를 로스팅 한다 했을 때 밀도가 낮다고 하면은 투입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넣고, 거기에서 옐로우까지의 구간을 5분에서 한 7분 사이. 그게 어떤 거와 연관성이 있냐면, 최대 ROR과도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초반에 ROR이 높게 되면서 강한 화력이 들어가게 되면 무른 생두들은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생두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열로 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로스팅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게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퀄리티 컨트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그리고 프로파일, 밀도 등등을 저희가 체크를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바로 즉각적인 커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상의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간단한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 추출 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브루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스팅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아무래도 가스가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장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디펙트나 안 좋은 점을 센서리적으로 보실 때는 좀 어떤 부분을 디펙트로 판단을 주로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로스팅 하는 입장에서는 그린빈 관점에서의 디펙트와 그리고 로스팅 관점에서의 디펙트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린빈에서의 디펙트는 애초에 우리가 샘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로스팅적인 측면에서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펙트, 특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로스팅을 좀 저희가 그래도 미디엄 다크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반 화력이 강해졌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쓴맛, 진한 탄맛 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일단 체킹을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블렌딩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블렌딩에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블렌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블렌딩하는 방식을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탈리아 커피를 아마 즐겨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산미, 플로라를 좋아하지만 인텐스에서 너무 강한 걸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효 커피나 그리고 뭐 가양 커피나 아니면 산미가 아주 강한 라이트된 로스팅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짚는다면 초콜릿, 패스츄리, 그리고 뭐 견과류, 그리고 은은한 꽃향, 은은한 산미,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가이드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생두들을 좀 고르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생두는 당연히 브라질 생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브라질 생두가 갖고 있는 초콜릿과 어떤 견과류의 향들은 굉장히 다른 커피에서 없는 장점이잖아요. 네. 물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많은 로스터들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커피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브라질 커피이고요. 사실 블렌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어떤 커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남부 커피랑 북부 커피 비교를 했잖아요. 네. 북부 커피를 저희가 만약에 만든다, 블렌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생두를 써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화사한 커피. 하지만 강한 산미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풍부한 꽃과 과일의 향을 포진할 수 있는 것을 베이스로 깝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탈리아 그 출품대에서 수상했던 커피 중에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50% 이상 베이스로 깔고 시작한 커피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북부 커피를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조금 더 화사하고 좀 더 명확한 선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어떤 포메이션을 짠 거고요. 남부 커피의 성향을 좀 띌 때는 소량의 로부스타나 그리고 브라질 커피들을 베이스로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너티하고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다크 초콜릿 같은 풍미를 살리기 위한 것. 블렌딩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에게서 뭐 좀 추천을 한다면 일단 내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커피를 선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커피를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40% 이상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색깔, 어떤 맛, 향들을 첨가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40에서 50%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두세 가지의 블렌딩을 섞는 편이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두세 가지 섞지만 이탈리아 블렌딩을 보면 10가지 이상을 블렌딩하는 커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의 어떤 조화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최대한 6가지 정도만 블렌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쌓아가면서 있어서 기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 보면 내가 원하는 맛을 두고 싶으면 그 베이스를 한 40% 이상은 네. 두고 거기서 이제 약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른 원두들을 블렌딩을 해주면 좋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로스팅이 워낙 딥한 영역이다 보니까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표님이 약간 주실 수 있는 초보 로스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스팅을 배운다라는 것 자체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커피 공부도 마찬가지고 로스팅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볶아야 됩니까? 몇 도에 넣어야 됩니까? 화력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는 어떤 테크닉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관능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커피가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커피가 좋은 거며 어떤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준을 잡고 나면요 로스팅이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케이스인데 제가 처음에 이탈리아 로스팅의 기술을 배워서 로스팅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탈리아 커피를 마셨던 것 뿐이었고요. 그를 즐겼던 것 뿐이었는데 즐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커피에 대한 인상과 캐릭터가 있겠죠. 그거를 로스팅 하면서 잡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로스팅 했더니 그 맛이 나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갈증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긴 했지만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 로스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에스프레소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어떤 블렌딩 커피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싱글 커피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 모든 교육의 시작은 기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의 관능 표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거를 저는 역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면 로스팅이 조금 더 저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로스터 분들이 로스팅
팁 얘기했을 때 센서리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맛을 볼 줄 알아야지 사실 내가 로스팅한 결과물도 그렇죠. 잘 됐고 안 됐고를 알지. 맛도 못 보는 사람이 로스팅해서 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시 로스팅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센서리가 다 중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로스터로서 계속 길을 걸어가실 텐데 로스터로서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이탈리아 커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탈리아 커피를 하겠지만 제가 조금 더 발전된 이탈리아 커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표현으로는 스페셜리티 이탈리안 커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시장 자체에서도 스페셜티에 대한 어떤 니즈나 원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안 커피도 스페셜티화되는 어떤 시장들이 앞으로 많이 열릴 텐데 그게 지금의 커피 시장과 또 이탈리아 커피 시장의 교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스페셜리티 이탈리아 커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스페셜리티 이탈리아 커피를 꼭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오늘 시간은 디마인 커피 권보성 대표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커피는 저도 사실 궁금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또 얘기를 듣는 게 막 쉽진 않아서 항상 궁금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정말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고 인터뷰 약간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또 궁금하시다면 또 디마인 커피에 오셔서 한번 배워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고요.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타입은 아닌데요. 그래도 많이 편하게 해주셔서 좋은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탈리아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커피가 많이 알려지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커피가 커피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로스터 토크는 1부 인터뷰, 2부 시연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부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커피 로스팅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저희 영상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많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2부 영상에서 재밌는 시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님